네, 2024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기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늑대와 춤을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게 무슨 영화였던가요?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영화의 제목이죠. 늑대와의 춤을. 네. 인디안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정훈인데 정치할 정자에다가 훈장을 달다 할 때 훈장이니까 정치 잘해서 훈장 달아라 이렇게 뜻이 되겠죠. 이 정훈이라는 이름을 누가 외국어로 번역할 때 그 뜻을 갖다가 정치 잘해서 훈장 받아라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제 이름이 되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와 함께 대북 심리전을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늑대와 춤을처럼 트럼프와 같이 대북 심리전을 영어에서 COP 캅이라고 발음하죠. 캅, COP, 캅. 우리가 경찰관을 순사, 짭새 이렇게 부르듯이 미국 친구들은 경찰을 캅이라고 부릅니다. 배드 캅, 굿 캅 전략을 펼쳐라. 굿 캅, 좋은 경찰, 배드 캅, 흉악한 경찰 전략을 펼쳐라.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북한이 지금 똥풍선을 또 띄우는데 이걸 격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북한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리고 김정은을 유인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트럼프와 같이 대북 심리전을 배드캅, 굿캅 전략입니다. 우선 전후 공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고 그날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해서 브로맨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브로맨스란 단어는 영어 브라더는 남자 형제죠. 로맨스, 형제 간의, 남자 형제 간의 사랑.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남자들끼리 서로 잘 지낸 거를 브로맨스라 그럽니다. 김정은 남자하고 트럼프 남자가 잘 지내는 브로맨스를 과시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 언론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김정은 만나주고 한국은 배제되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트럼프가 아마 20일쯤 될 겁니다. 어제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스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여러분은 결코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았다. 잘 지내는 일은 좋은 것이지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만 원하는데 나는 그에게 긴장을 풀고 좀 느긋하게 있어라. 당신은 충분히 가졌다. 핵무기를 충분히 가졌다. 당신은 너무 많이 핵을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좀 긴장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내가 야구가 뭔지 알려주겠다.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 이걸 언제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참고로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2018년 6월달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고 2019년 2월달 하노이에서 만났고 그리고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인 2019년 9월달에도 트럼프는 나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곳 평양이죠.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 나는 김정은이죠. 그도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한다. 쉽게 말하면 2019년 판문점 노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이도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긴장들을 해요. 근데 그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에 대해서도 나는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가 나에게 아름다운 메모를 주었다. 하고 또 시진핑하고 관계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둘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맙다라고 했고
나는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너무 많은 생명과 셀 수 없이 많은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젤렌스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동안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낼 것이다 라고 매우 떠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전화 거니까 나는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이죠. 젤렌스키 정부가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하죠. 러시아와 협상을 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제2차 평화회의를 한다면 러시아 대표단 초청하겠다. 그리고 20일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위협에 빠지는 거 아니냐, 또 한국도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통하면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매우 많은데요.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지금 반대로 이제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 이렇게 지금 장마가 심한 와중에 똥풍선을 띄우고 있어요. 이 저기압 상태에서 날아오는 게 힘들 텐데, 많이, 물구덩이에서 뭐 퍼담을 내면은, 그거 잘 담기나 하나요? 담기기나 하나요? 또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18일부터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북방송을 재개했죠. 지금 여러분들, 저도 문자가 날라오는데, 비상사태, 북한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있으니, 신고해 주십시오. 날라옵니다. 18일부터 우리는 이제 대북방송 재개를 했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21일 오후 1시부로 전 전선에서 대북방송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대결이 올라가는데 트럼프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김정은을 미국으로 불러서 야구 경기를 보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방송에서 앞선 방송이 마이클 신 박사가 트럼프가 만드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제가 한 달 늦게 입수해서 방영했습니다. 이 신박사 강연할 때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동영상을 못 구했다가 뒤늦게 구해서 했는데, 마이클 신박사 강연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서방 국가를 묶어서 이 자유진영을 묶어서 무역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왔죠. 그게 2차 대전 끝나고 만든 가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가트. 여기에 공산국가는 배제시키고 서방국가만 묶어서 무역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면서 공산국가를 이기는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을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중국을 보다 확대된 가트를 확대된 게 WTO인데 세계무역기구, 거기에 가입시켜줍니다. 그게 92년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갖고 이제 세계 무역이 많이 발전하는데, 그 틈을 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린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나는 이런 식으로 무역 안 해, 다시 양자 무역을 할 거야 하면서 중국을 콕 집어서 중국과 1대1 무역 협정을 추진하죠. 자기 임기 끝날 때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중국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 10원을 팔고 미국은 중국에 5원을 팝니다. 중국은 2배를 벌죠. 그렇게 벌게 되면 많이 버는 나라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생각이 달라. 야, 물건 많이 사주는 나라가 힘센 거고 소비자가 왕이지 라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중국과 이제 이러이러한 굉장히 무역을 제한하는 협정을 맺고, 문제가 되면은 중국은 이의 제기를 못하고 문제 제기는 미국만 한다. 이렇게 굉장히 일방적인 합정을 밀어붙여서 체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은 자국내산 물건을 홍콩을 통해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상표만 딱 홍콩에서 붙이는데, 홍콩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서방 국가와 같이 여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혜택을 많이 줍니다. 내가 요구하는 이 협정 안 받아들이면 홍콩에서 나오는 중국산 물건 전부 다 중국산으로 여길 거야 하니까 시진핑이 굴복합니다. 이 시진핑이 처음 트럼프를 만났을 때 건방을 떨었죠.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남북한은 다 우리의 속국이었으니까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듣고만 있죠. 그런 식으로 건방을 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임자부터 얘기했던 게,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한다. 이제 앞으로 중국이 넘버2의 국가가 됐으니까 세계 문제는 미국이 중국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라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듣기만 하고 대꾸를 안 하죠. 그 다음에 딱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시진핑이가 한반도는 자기네 속국이라 그랬고 나랑 같이 1대1로 미국과 세계 문제를 논의하자. 러시아 빠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밝히고 끝내고 맙니다. 자, 이렇게 시진핑이 건방을 떨었는데 5년이 트럼프 집권 4년이 지나는 사이에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양자 무역협정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중국 경제는 이제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뭔가 하면요. 시진핑하고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무지무지하게 압력을 넣어서 중국이 힘을 쓰려면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경제가 좋아야 무력도 돌아가는데 경제를 절단내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까지 몰아쳐갖고 중국은 더 어려워졌죠. 그렇게 중국을 작살낸 트럼프가 나는 시진핑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 좋은 관계 유지했다면서 그가 나에게 아름다운 메모를 주었다. 즉 뭐냐? 미국에 굴복하는 무역협정을 맺어줬다. 이 트럼프란 사람은요. 푸틴은 내 친구라 그랬죠. 지금 미국은 푸틴하고 시진핑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푸틴하고 각을 세우면은 대화할 수가 없죠. 내 친구라 그래야 만날 수 있죠. 근데 시진핑도 그렇게 만나갖고 중국을 절단내고 있어요. 지금 푸틴을 잡으려면 우크라이나 문제를 갖고 잡아야죠. 그 마찬가지로 시진핑을 잡으려면 대만 문제를 갖고 잡아야 되죠. 김정은을 잡으려면은 한반도 문제를 갖고 잡아야죠. 그러면 제가 아까 bad cop, good cop 얘기했는데 cop이라고 하는 건 COP는 경찰관을 부르는 속어입니다. 좋은 경찰관, 나쁜 경찰관. 이게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딱 잡아왔어. 그럴 때 이제 형사들이 취조를 하죠. 신문을 들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은 들어가서 우락부락한 사람이 죽일 듯이 거칠게 몰아붙이고 잠도 안 재우고 옛날엔 고문도 하지. 심한 고문하죠. 무지하게 겁줍니다. 반쯤 죽여놓죠. 그리고 저처럼 착하게 생기신 경찰관이 들어가서 힘들지? 요즘 먹어라. 아유, 난 네가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인데 그리고 너도 사정이 있겠지. 참 힘들겠지 하고 또 달랩니다. 살살 달래주고 교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이 좋은 경찰관 역할을 한 사람한테 호소를 합니다.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와중에 자기 범행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친 놈을 다룰 때는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이 딱 역할 분담해갖고 배드캅, 굿캅을 해야 돼요. 푸틴을 다룰 때 푸틴하고 맞서는 역할은 젤렌스키가 해야 됩니다. 젤렌스키가 해야 되고 그 푸틴을 다루는 굿캅은 미국 대통령이 하게 되면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시진핑을 다룰 때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는 대만 총통이 하면 돼요. 맞서 싸우고. 굿캅은 미국이 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을 다루고 세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되고 슬슬 구슬리는 거는 트럼프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냥 슬슬 구슬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굿캅이라 그래서 아주 순둥이 경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폭력,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이 관대하게 대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왜소한 사람이 들어가서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 많죠. 제가 그 전에 수사기법 취재해 보니까 밤에 안 재우고 계속 괴롭히게 약 올리는 거죠. 아주 만만하게 보이는 야리야리한 사람이 들어가서 괴롭히면요 상대방 힘들어요. 저처럼 덩치 큰 사람이 들어가 겁을 주면 상대방도 힘이 센 놈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주 야리야리한 사람이 들어가서 가짜 않게 약 올리고 하면 약이 팍팍 오르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덩치 큰 사람이 무서운데 아주 잘 대해주면서 술 한잔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족발 같은 거 먹으면요 이 벨이 꼬였던 게 나서 토하거나 막 토하면서 사람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면은 마음도 풀어지면서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거 아닌데 이렇게 털어놓고 그 강해 보이는데 그런데 부드럽게 나온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굿캅, 배드캅 전략을 쓴다고 봐요. 요거는요
요 예를 제가 앞선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문재인이가 나와가지고 김정은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북한 체제를 미국이 인정해라. 인정하면은 네가 인정했으니까 남북한끼리 서로 협상해서 통일하겠다.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뭐 어쩌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는데 남북한이 서로 군대가 통일이 안 되는데 체제가 통일이 안 되는데 통일이 돼요? 오히려 내전으로 가지. 그때 이제 미국은 개입할 수 있나?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텄으니까 관계 트는 거는 평화조약 맺은 건데 그 남북한 내전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죠. 그게 북한의 전략이고 주사파의 전략인데 문재인은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계속 잡아넣으라 그러는 겁니다. 저자는요, 뭐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정보체제, 안보체제, 사법체제 다 무너뜨렸죠. 원자력도 무너뜨렸고. 제가 탄핵 비판 책을 써서 이 책을 썼을 때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야 정훈아 난 네가 쓴 게 탄핵 비판인 줄 알았다. 비슷해요. 리을과 니은자인데 탄핵 비판이랑 마찬가지지. 참 문재인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 김정은의 뜻이 다 이루어질 뻔했는데 트럼프가 막았죠.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는 그런 와중에 이제 김정은을 만나주면서 그때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어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바로 성과는 나올 수 없죠. 근데 하노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남북, 즉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 노벨상 받을 수 있다고 노벨상 공작을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합니다. 그때 동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미국 FBI가 수사해서 미국 연방경찰이 넘겨서 지금 기소가 된 수미 테리, 한국계 미국 여인, CIA 전 분석관, 미국 NSC 간부였고 한 학자죠. 정치학자죠. 수미 테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여성인데 국가정보원, 문재인이 이끌던, 서훈씨가 이끌던 국가정보원 이 명령을 받고 가서 금품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문재인까지 속여야 그래 김정일 속아 넘어가니까 아베한테 당신이 나를 좀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주라. 뭐 서로 그것까지 증거는 없는데 어쨌든 아베가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고 아베도 내가 했다라고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 공작이 먹혔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평양 출발할 때 요란하게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 만난다고 뿜빠 다 공개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으로 관통해서 하노이 갔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빡 노딜을 만들고 너 여기 있는 핵시설 다 이것도 없애야지 하고 뒤집어 엎는 게 그게 하노이 노딜이에요. 그때 보면 트럼프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똑같이 노딜을 판문점에서 또 만들죠. 그럼 그가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우리 합참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제가 누차례 말했던 장호진인가? 안보실장이 상당히 안보관이 약하죠. 좀 실력이 딸리는 게 보이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합참이 한 발 늦게라도 북한에 대해 심리전을 제기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당부. 지금 전선전에서 트는 노래가 트로트야 트로트. 임영웅 특히 장윤정 노래 많이 트는데 이건 내가 우리 저 심리전 전단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 트로트가 참 좋아요. 그게 저 조선족들 있는데 틀어주면은 인기가 더 굉장히 크는데 그 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조선족들 중에 장년층이야. 근데 지금 DMZ 북쪽에 있는 북한인들은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북한반 이모군란 병사들의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은요 트로트 보다가는 발라드를 좋아해. 발라드.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좀 노래 바꾸라고. 뉴스도 국제정세도 좀 해줘야 되지만은 K-팝 위주로 주로 정보를 주라고. 젊은 애들이 맞는 거. 우선 노래 좀 바꾸세요. 우리 심리전단 여러분.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합참하고 신원식 장관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몇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 뭐 한수원, 황주호 사장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체코에서 원전 수주하니까 뭐 확 바뀌듯이 신원식 장관도 뭐 몇 가지 문제 있지만 북한 잡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뭐 하면 또 뭐 이제는 그때는 대한민국 국군이 삐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북한 해방하겠다는 사람들을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북한의 공작원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대한민국 지지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레볼루션을 하게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놓고 미국은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나는 뭐 김정은하고 야구 같이 보고 싶어 하면서 한국의 F-22, F-35 전략원잠, 공격원잠, 핵무기 탑재한 걸로 보이는 항공모함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핵작전, 핵 억제 지침을 양국 대통령이 승인했죠. 이에 따라 핵무기를 씹은 것으로 보이는 미국 자산들이 NCND로 공개도 하고 비공개도 하면서 계속 날아왔다 돌아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나진에서 북한산 무기를 싣고 포키노에 있는 두나이항으로 가는 배들을 격침하는 작전. 그건 주도사도 모르게 해야죠. 아무도 모르게. 어차피 그 선박들은 모든 통신을 끄고 자기 위치를 다 끄고 가니까 가라앉아도 북한도 모르고 러시아도 몰라. 나중에 북한 러시아가 배 안 온다 찾고 난리 날 때 우리도 몰라 그러는 거지 뭐. 우리도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배드캅과 다른 한미가 할 수 있는 배드캅 하면서 정원아 같이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야구나 보고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그의 동생이 왕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왕우. 이 왕우는 이성계가 아들이 여러 명이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방원이죠. 나중에 조선 태종이 되는. 정종이 되는 사람은 이방. 거기도 유명하고. 그 또 다른 아들 중에 이방번이라고 있습니다. 이방번이 누구랑 결혼한가 하면 왕우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 공양왕 동생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성계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성계가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 때 고려 왕족들은 다 죽는데 왕우만은 왕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이성계의 며느리라서 죽임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이제 조선에서 이렇게 귀족으로 되게 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작, 후작, 공후백자남을 하는데 이제 군으로도 봉하죠. 군. 임금의 아들 같으면 적자의 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정비의 아들이면 대군이라고 그러고 첩의 자식이면 군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요. 공도 후도 아닌 군의 자기를 내립니다. 근데 귀의근이라고 귀의근. 돌아갈 귀자. 의자는 의리할 때 의자입니다. 귀의군.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불교에서 누구누구한테 귀의하다 그럴 때 부처님께 귀의할 때 돌아갈 귀자에다가 의지할 의자를 쓰잖아요. 오디자. 사람인 변에 오디자 쓴 거.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게 귀의하는 건데 그거와 발음이 같은데 의자를 정의할 때 의자로 바꿔요. 지금 뭐냐? 이 왕우는 정의에 귀순했다. 즉 조선에 굴복한 놈이다. 이런 뜻에서 귀의군이라는 봉작을 줘가지고 연천에 경기도 연천에다가 땅을 주고 너 여기서 대대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의 왕족들은 뭐 죽이거나 아니면 섬으로 다 유배를 보내서 이 자손이 끊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 귀의군 왕우만은 아들을 둘을 낳죠. 그 아들을 안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그 노태우라든지 노무현 씨와 같은 그런 노씨성을 줘요. 왜냐하면 이 왕우의 부인이 노씨였거든. 어머니 성을 따라서 노씨로 했다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왕씨로 돌아오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우하고 왕우의 자식 두 아들이 고려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근데 이 고려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조선이 연천 거기 한탄강 그 지류 저는 옛날에 가봤어요. 사진 나오는 게 바로 이쪽인데 궁벽한 데다가 조선도 그때 이제 이 서울 시내 그때는 한양이지 한복판에다가 종묘를 만들어서 대대손손 조선의 왕을 모시겠다라고 종묘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려 왕실을 위한 종묘를 만듭니다. 그게 숭의전이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근데 아주 궁벽하게 지어요. 근데 거기다가 고려의 모든 왕을 모시는 게 아니라 태조 왕건부터 8명의 왕만 모셨다가 나중에는 뭐 망한 나라인데 이렇게 많아. 이 시비는 세종 때 나와서 세종이 4명만 모시도록 합니다. 연천 숭의전이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왕씨들이 매년 아마 여기에서 제사를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조선이요. 고려를 뒤집어 엎었지만 고려를 포용한 것처럼 싹 감쌉니다.
이와 똑같은 걸 누가 하는가 하면 고려 왕건도 했어요. 고려 왕건이 견훤이 죽고 난 다음에 견훤 아들을 이끄는 후백제는 싸워갖고 멸망시키는데 신라는 마지막 왕인 김부 경순왕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경순왕은요, 원래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불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시호를 경순왕, 공경할 경자, 순할 순자, 아주 착하게 우리한테 항복한 왕이다 하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시호를 줘버리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개성 가까운 지금 그 판문점 쪽으로 가다 보면 도라산이 있죠. 거기에다가 궁을 지어갖고, 궁이 아니지 집을 지어줘갖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왕건이 자기 딸이 8인가 7이 있었는데 딸을 주죠. 물론 경순왕은 자기 마누라 있었어요. 근데 같이 살라고 줍니다. 그 마누라는 어떻게 했는지, 본 마누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딸이 일종의 감시지. 근데 경순왕이 거기서 사는데, 낙랑공자랑 사는데, 그래서 거기가 도라산이 되는 거야. 도자가 도읍도자. 왕이 와 있는 곳이 도읍이죠. 라는 신라 할 때는 아니에요. 그 뒤에 산이 있으니까 도라산. 그렇게 해서 그걸 포용을 하고 나는 신라를 흡수한 나라다 라고 하면서 그 힘을 모아서 견훤의 아들이 이끄는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고려가 조선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숭의전을 지어서 고려 왕실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귀의근 왕후하고 왕후의 두 아들이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도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할 때 북한 실력자를 다 죽인 다음은요, 그들 자체가 결사적으로 항전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도라산에 모시는 신라 경순왕처럼 숭의전으로 해갖고 너희 조상 왕제사 모시게 하는 왕후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김정은을 만들어야 돼. 김정은을 살살 꼬셔야 돼.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문재인의 공작을 꿰뚫어 봤는데, 그리고 김정은을 상대로 노딜을 했는데 북한하고 내통한다고? 천만의 말씀. 지금 딱 개념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푸틴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젤렌스키가 계속 싸워지면서 너는 내 친구니까 대화해. 그럼 미국이 그냥 대화하나? 겁주면서 하지. 그러다가 푸틴이 뭔가 뭐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새로 들어선 대만 정부가 틱탁 싸우는 와중에 미국은 계속 중국이 말 안 들으면 말려 죽이고 말 들으면 일로 와 같이 밥 먹어 하면서 밥만 먹지 살게는 안 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을 무너뜨리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합병되거나 대만에 합병될 가능성은 크죠. 대만이 중국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적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을 먹을 수는 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어쩌면 깜짝 놀랄 통일의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요즘 북한 붕괴론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트럼프가 북한을 김정은하고 야구장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와 함께 대북 심리전을, 우리는 북한의 똥풍선 격추시키고 심리전 펼치고 트럼프는 겁을 주면서 무서운 사람인데 아주 부드러운 굿캅 역할을 하면서 살살 꼬셔. 너만 빠져나와. 북한 뭐 지저분한 데 있어. 돈 줄게. 미국 와서 뉴욕 와가지고 너 스위스 살아봤잖아. 여기서 양키스 야구도 보고 농구도 보고 이렇게 지내자. 꼬셔. 그 도라산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놈이 오게 되면은 숭의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심리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같이 대북 심리전을 배드캅, 굿캅 전략.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